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 바라보다가 문득 통장 생각이 나는 거요. 이번 달에 또 얼마 나갔지. 자식 보험료, 핸드폰 요금, 용돈의 밥값까지. 근데 그 돈이 내 생활비가 아니라 다 큰 자식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아이고, 설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영상 그냥 스크롤 넘기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다 큰 자식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주면서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텅텅 비어가는 부모님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심지어 빚까지 지신 분들도요. 43세 딸을 8년째 먹이고 재우다가 퇴직금 4,200만 원을 다 날리고 빚만 3천만 원 쌓인 65살 부부. 이게 남 이야기 같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절대로 먼저 끄지 마세요. 혹시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이런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최 씨 부부 이야기부터 할게요. 남편 최 씨는 올해 69, 아내는 66이에요. 둘 다 건강은 그런대로 괜찮고 남편은 20여 년을 다닌 중소기업에서 6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4,200만 원이 나왔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 줄 아세요? 300만 원이 남았어요. 2년 만에 4,2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고요? 딸 때문에 나간 거예요. 43세, 아직 결혼 못한 딸. 최 씨 부부 딸 이름은 민정이라고 해요. 민정이는 원래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20대 후반에 작은 광고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는 그래도 월세 내고 자기 생활을 했거든요. 월급이 27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55만 원 내고 밥값 내고 교통비 내고 나면 별로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살았어요. 근데 35살에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경영난 때문에 갑자기 폐업 통보가 왔고 직원들 퇴직금도 일부 제대로 못 받은 채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민정이가 잠깐만 있다가 다시 일자리 구하면 나갈게요 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잠깐이 어느새 8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그래도 최 씨 부부가 별말을 안 했어요. 딸이 이력서 넣고 있다고 하고 면접 다닌다고 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곧 나가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어요. 나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36, 37, 광고 쪽은 워낙 경력직 위주로 뽑는데 경력은 있는데 나이가 걸린다고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채용 공고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민정이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근데 집에서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핸드폰 요금, 보험료 2개, 가끔씩 친구 만나면 밥값, 옷값, 다 엄마 아빠 카드에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민정이도 미안해서 최소한만 쓴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엄마 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최 씨 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용돈을 먼저 줬어요. 딸이 손 벌리기 민망해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줬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이어지다 보니까 딸이 이제는 그냥 달라고 해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은? 하고.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마음이 캥거루족 부모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못 밀어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용하게 되는 자식.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미혼율이 남성은 50%를 넘었고 여성도 33%가 넘었어요. 30대 여성 셋 중 하나가 미혼이에요. 40대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50대 이상 부모 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기준으로 4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에 본인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40%예요. 10명 중 4명이 자식 때문에 내 노후를 못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몇몇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다시 최 씨 부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남편 최 씨가 퇴직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좀 일찍 받기 시작했어요. 63살부터 일은 연금으로 받으면 금액이 좀 깎이지만 그래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한 달에 82만 원 나와요. 아내는 연금이 없어요.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요. 부부기초 연금이 53만 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35만 원이에요. 근데 민정이 핸드폰 요금이 7만 원이에요. 보험은 2개 들어있는데 합쳐서 15만 원. 가끔 친구 만나면 용돈 10만 원에서 20만 원. 병원 한 번 가면 교통비에 약값까지 또 나가고. 민정이 혼자 한 달에 대충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가요. 부부 생활비는 별도고요.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가스비에 식비까지 최소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기본으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가는데 수입은 135만 원이에요. 어찌 보면 맞아요. 퇴직금에서 계속 꺼내 쓰다 보니까 2년 만에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3,900만 원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퇴직금 다 쓰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최 씨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어요. 집이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대출 받았던 게 있는데 거기다 3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이자가 한 달에 14만 원이에요.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박 씨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박 씨는 올해 68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박 씨 혼자서 집에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41. 이혼을 2번 했어요. 이혼할 때마다 박 씨가 돈을 댔어요. 첫 번째 이혼 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두 번째 이혼 때 또 3천만 원. 그리고 아들이 이혼 후에 집이 없어서 엄마 집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2년째 살고 있어요. 아들은 일용직 일을 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수입이 들쑥날쑥이에요. 잘 될 때는 150만 원, 못 될 때는 50만 원도 안 돼요. 그 돈으로 자기 술값, 담뱃값 쓰고 나면 엄마한테 드리는 돈이 없어요. 오히려 박 씨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두 식구가 먹고 살아요. 거기다 남편 요양원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수입 45만 원에 지출 40만 원이면 밥값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박 씨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가끔 복지관에서 반찬을 받아서 버티고 있어요. 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놈이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텐데. 착한 놈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 들으셨어요? 착한 놈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이 말이 캥거루족 부모들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줘요. 자식이 나쁘면 미워라도 하면서 내보낼 텐데 착하고 불쌍하면 못 내보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서울 마포에 계시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올해 72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이 둘인데 큰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 딸이 문제예요. 46살.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전공이 인문학 쪽이라서 취업이 안 됐어요. 문헌학을 전공했는데 그게 딱 맞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서 접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많을 때 70만 원, 적을 때 20만 원 안팎이에요. 이 수입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해요. 서울 아파트 월세가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인데 거기다 생활비까지 내면 수입이 항상 부족하죠. 김씨 할머니는 지금 작은 빌라에서 방 하나를 세놓고 있어요. 오래된 빌라 방 하나에서 45만 원 받아요. 거기다 남편 유종연금으로 40만 원 나와요. 한 달 수입이 85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두 식구 생활비에, 딸 보험료에, 딸 핸드폰 요금에 매달 적자예요. 부족한 돈은 남편이 남긴 적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뒤면 바닥난다고 하셨어요. 3년 뒤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무섭다고 김씨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딸한테 나가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굶으면 어떡해요?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딸이 굶으면 어떡하냐고요. 딸은 46이에요. 46세 어른을 굶을까봐 걱정하는 72살 어머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이쯤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는 취업시장 문제예요. 요즘 대한민국 취업시장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시죠? 대기업은 신입 거의 안 뽑아요.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면서 공채 시험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중소기업은 임금이나 복지 조건 때문에 취업하기 꺼리고 그러다 보니 20대 중후반부터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집에서 쉬는 거였는데 그게 2년 3년 되고 그 사이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더 취업하기 어려워져요. 30대 후반에 경력직으로 취업하려면 그에 맞는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쉬었다 오면 그 경력이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둘째는 집값 문제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혼자 독립해서 살려면 월세가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보증금도 수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부모 집에 있으면 이 비용이 다 공짜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부모 집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 유리함은 자식이 누리고 손해는 부모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거잖아요. 셋째는 부모들의 심리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50대, 60대 부모님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걸 다 줘도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자식이 독립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식이 굳이 힘들게 나가서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짜 밥, 공짜 집, 공짜 용돈. 밖에 나가면 이게 다 돈이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 공짜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왜요? 내 자식인데. 나가라고 하면 밥은 먹고 사나, 어디서 자나.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싫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게 돼요. 그 현상 유지가 부모에게는 계속 돈을 쓰는 거고 자식에게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죄책감도 있어요. 내가 자식을 더 잘 키웠다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자식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죄책감.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 죄책감이 더 커요. 내가 대학도 좋은데 못 보내줬고 뒷배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온 자식도 취업 못하고 부모 집에 있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죄책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캥거루족이 부모에게 미치는 진짜 영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모의 건강이 무너져요. 스트레스를 달고 사니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이게 잘 해결될까 걱정.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악화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요. 의학적으로도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자식 걱정하다가 부모가 먼저 아파지는 거예요. 최 씨 부인이 그랬거든요. 작년에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했대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딸 이야기는 차마 못했다고. 민망해서.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두 번째, 부부관계가 나빠져요. 자식 문제를 놓고 부부가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는 이제 나가야 한다. 어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또는 반대로 어머니가 더 단호하고 아버지가 우물쭈물하거나. 이런 갈등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겨요. 자식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자식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최 씨 부부도 한동안 많이 다퉜대요. 남편은 이제 딸한테 기한을 줘야 한다고 하고 아내는 딸이 불쌍해서 못 그러겠다고 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이 포기했대요. 싸우는 것도 지쳤다고. 근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에서는 답답함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 답답함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면 그때는 더 큰 상처가 돼요. 세 번째, 부모의 사회생활이 줄어들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취미 하나 시작하고 싶어도 이게 낭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식 뒷바라지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내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최 씨 부인은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간식이라도 하나 사가야 할 것 같아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 돈이 없어서요. 이거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성인 자녀 한 명을 집에서 부양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식비가 최소 20만 원,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사람 목 최소 7만 원, 핸드폰 요금 7만 원, 보험료 12만 원, 의료비 최소 5만 원, 용돈 15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66만 원이에요. 병원이라도 한 번 가면
미용실이라도 가면, 친구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또 추가돼요.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한 명 때문에 나가요. 이걸 10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 자식 한 명 뒷바라지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노후 자금이에요. 은퇴 후에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부모가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실제로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자식이 지금 당장 편하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자식이 독립을 못해요. 밖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나이만 먹지 내공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40대가 되도록 혼자 뭔가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 내는 것도, 집 계약하는 것도, 아플 때 혼자 병원 가는 것도 다 부모가 있으니까 안 해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그때 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50대 가까이 되어서 혹은 50대에 처음으로 혼자서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힘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취업도 더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더 힘들고 결국 부모가 자식을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든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사실은 독립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불쌍해 보여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영상 후반부에 드리려고 준비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한을 정해야 해요. 지금 당장 내일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6개월, 1년 후에 독립하는 걸 목표로 잡자고 자식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야 자식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기한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생겨요. 그냥 언젠가 나가 이러면 언젠가가 영원히 안 와요. 날짜를 딱 잡아야 해요. 내년 봄까지 이렇게요. 그 날짜에 맞춰서 역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5개월 안에 뭘 해야 하는지, 3개월 안에 뭘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해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식비는 내가 내줄게. 근데 핸드폰 요금이랑 용돈은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 안에서 자식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다 해주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선을 긋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스스로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줘야 해요. 정규직만 고집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번역이나 문서 작업을 받는다든지,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재능을 판다든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존심 상한다고요? 40이 넘도록 부모 돈 쓰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식한테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네 번째, 부모도 본인 삶을 챙겨야 해요. 이게 제일 빠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식 걱정하면서 정작 내 건강검진은 미루고 내 통장은 안 들여다보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노후에 자식한테 짐이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부터 내 연금 상황 점검하고 내 건강검진 챙기고 친구들과의 사회생활도 유지해야 해요. 내 삶이 있어야 자식 걱정도 할 수 있어요. 5번째, 자식과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해요. 감정 없이 숫자로. 엄마 아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고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돈이 바닥난다. 이걸 자식한테 보여줘야 해요. 자식이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가 힘든 걸 내색 안 하니까 자식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여주면 자식도 충격을 받고 뭔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최 씨 부부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최 씨 남편이 결국 지난해 말에 딸 민정이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2년 동안 얼마가 나갔는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앞으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부 종이에 적어서 식탁에 펼쳐놓고 딸한테 보여줬어요. 민정이가 그걸 보고 한참 말을 못하더니 엉엉 울었대요. 몰랐대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핸드폰 요금 하나 내는 동안 부모가 퇴직금을 거의 다 쓰고 빚까지 지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민정이가 마음을 바꿨어요. 요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수입이 당장은 없어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본인 핸드폰 요금이랑 용돈은 스스로 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독립은 못했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최 씨 부부도 숨통이 좀 트였다고 했어요. 그 70만 원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도 그 70만 원이 부모한테는 숨 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변화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 그게 민정이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줄 수는 없어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은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호한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요? 지금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혼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이 지금 당장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여러분도 그 10년 후에 더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본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 드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식과 솔직한 대화. 숫자 보여주면서 감정 없이 우리 상황이 이래 라고 딱 한 번만 말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투르게 꺼낸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또 봬요.